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멘티스코의 정진용님께서 Future of Creator Economy in Web 3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멘티스코의 정진용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티스코에서 웹3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정진영 이사라고 합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게임을 포함해서 크리에이터 경제에 대한 부분을 유스 케이스와 다양한 학술 조사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현재 여러분을 포함해서 다양한 디지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에이터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게이머들의 생태계 위주다. 게임으로 구성되고 게임으로 돌아가는 커뮤니티 기반의 경제 구조고, 이제 소셜 미디어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들, 그리고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쪽에 좀 더 많이 중심을 잡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더 강한 이제 경제 구조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많이 보여지는 여러 가지 디지털 컨텐츠들을 봤을 때 뭐 NFT를 포함해서 뭐 크립토 커런시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포함해서 웹3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대부분 다 기존의 유튜브라든가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양산했던 분들이 이제는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이제 자신들이 주권을 가지고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구조로 더 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도 한마디로 정의를 드리자면 자신들의 컨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제작하고 양산하는 사람들이 이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서비스와 상용화를 시키고, 그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런 창의적인 탤런트라든가 아이디어들을 실질적으로 고객들에게 딜리버리하는 수준까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재밌는 현상들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산업들에서도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크리에이터 경제 같은 경우는 그냥 워낙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뭐 다양한 형태로 이제 다양한 플랫폼이라든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양산해내고 홍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핵심적인 채널들을 통해서 불과 1년 사이에 이제 새롭게 등재된 크리에이터들이 무려 5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크리에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프로페셔널 분들보다는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아마추어라고 불리우지만 사실 이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지난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성장한 크리에이터들로, 대부분 이제 전체 크리에이터 구조상 한 80% 이상을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아이템과 컨텐츠와 아이디어를 가진 일반인 분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크리에이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뭐 한 해에 이미 3,4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크리에이터들이 새로 등록이 됐고, 하지만 이제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도 이제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양산해내고 키워나가는 국가로 이제 이미 혁신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먹방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즘 이제 Z세대가 많이 영화를 보는 방식이 영화 읽어주는 남자라든가 다양한 영화 리뷰 컨텐츠를 통해서 영화에 대한 1차적인 정보를 얻고 자신이 봤을 때 자기가 코드가 맞거나 관심이 가는 영화를 볼 때는 이제 바로 극장에 가서 영화를 소비하는 형태로 이제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이제 제작사나 이제 배우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컨텐츠들이 더 많이 퍼져야 자신들의 흥행 스코어를 더 높일 수 있는 이제 자연스럽게 구축된 생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Z세대는 어떻게 보면 소비하는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많은 Z세대들이 실제로 크리에이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더 두터운 소비층을 가지고 있는 쪽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주축이 돼서 이제 전 세계 크리에이터의 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구매력과 소비를 할 수 있는 모든 행태를 다 잘 알고 있는 이 밀레니얼 세대 측에서 아무래도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역할을 했을 때 다양한 산업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라던가 자신들이 오랫동안 경험하고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컨텐츠를 양산해 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한번 그래프로 한번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일단 스태티스타의 통계에 따르면 이제 2030년도까지 크리에이터 경제 하나로만 봤을 때 이제 20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급성장을 했고 이제 올해 작년 대비 올해 너무나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양산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5, 6년 동안은 이렇게 수직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폭발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게이머들 전 세계 게이머들과 더불어 이제 크리에이터 역시 3억 이상의 전 세계적으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사람들 공식 집계에 따르면 3억 3천 명 정도가 되는데 역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30년도가 되면 크리에이터 기반의 경제가 전 세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터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과 현황과 미래에 대해서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위대한 발명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기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는 상상을 못했지만 처음에 만들었던 전기의 이 전구 하나를 가지고 이제 한 50년, 60년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나온 것이 테슬라에서 전기를 활용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뭐 모델 M이나 모델 S 같은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순수하게 전기 구동되는 그런 기술만 가지고도 이제 스포츠카를 이제 벤츠급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전기의 기술을 올려놨고요. 전화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누구와 통화를 하면서 인간관계를 발전해 나가고 사회성을 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화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벨이 만든 전화 이후에 이런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나왔습니다. 컴퓨터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있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본인들의 그런 인간관계라든가 다양한 사업까지도 가능한 이제 네트워크 기반의 커넥션이 연결이 많이 됐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제 하나의 발명품이 20, 30년이 지난 후에 가지고 올 수 있는 파급적인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애플이 되기 전 매킨토시 시절에 만들었던 이 애플 초창기 컴퓨터는 이런 형태였지만 지금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제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서 누구나 다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가벼워졌고 축소되었고 그리고 더 많은 기능들과 높은 사양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네트워크라는 웹 기반의 환경을 통해서 컴퓨터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가장 혁신적인 매개체로 자리 잡게 되는 굉장히 탁월한 성과를 낳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사들을 다 겪어온 현 인류는 어느 상황에 들어와 있는가? 현실을 바라보면 이제는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들이 가장 먼저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던 것이 인터넷 전에는 게임이었습니다. 이제는 온오프라인을 경계로 나누기 전부터 이미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계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과 다양한 서비스, 산업들을 키워냈는데 가장 지금도 사람들이 뽑은 최고의 커뮤니티나 길드 형태의 포맷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쇼핑몰이라는 컨셉 안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담았을 때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제 몰에 입점하면서 이제 사업을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확장해 나갔습니다. 게임이 하나 재밌게 출시가 되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게임을 하나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 다양한 게임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들을 통해서 실제로 게임 프로듀서들이 많이 이런 데 갑니다. 해외에 있으면 이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제 게이머들이 게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즉각적으로 본인들이 보고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같이 더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을 통해서 다양한 게임들이 콘솔이나 PC나 모바일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형태는 기존에 있는 이 커뮤니티가 이게 사실상은 현장에서 길드 역할을 한다고 보면 이제 포럼이 또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과 다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이제 가장 마성의 게임 중에 하나로 불리는 이제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을 보면 이렇게 온라인에서 커뮤니티가 그 어느 게임보다 강력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실제로 그 게임을 만드는 게임 프로듀서들과 엔지니어 팀이 이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퀄리티 있는 게임마다의 피드백들이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나 많은 아이디어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포럼 형태로 폴더를 따로 만들어서 보면 이제 리더보드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준 분들의 리더보드를 통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디벨로퍼 포스트는 실질적으로 이 액티비티에 올라오는 게임에 대한 이제 게임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고쳐가고 버그를 잡고 더 고도화된 버전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피드백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버그 트래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게임에서 발생한 버그들을 개발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포럼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이머와 개발자가 함께 게임을 더 잘 만들어가는 최초의 사례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레딧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아까도 전에 말씀하셨던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DAU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레딧 같은 경우는 포스팅 위주로 커뮤니티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라든가 애플리케이션 돌아갔지만 기존에 있는 웹2의 너무 그 중앙화된 모델을 탈피하기 위해서 레딧 개발팀이 오랫동안 개발을 한 결과물이 바로 레딧의 대표적인 순우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제 레딧에 그 나와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모두가 다 알 수밖에 없는 로고인데 요 맨 앞에 있는 그 이 귀여운 캐릭터가 바로 순우입니다. 이 순우를 중심으로 이제 레딧에 참여한 파운더 멤버랑 개발자들과 이제 레딧이 인정하는 크리에이터들과의 다양한 협약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재밌는 아트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모션까지 들어가 있는 NFT도 있습니다. 이렇게 NFT들을 기존의 커뮤니티에서 다양하게 쌓였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떠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팬이라든가 커뮤니티에 어필이 될 것인가 그 누구보다 그 데이터를 잘 알고 있는 레딧이었기 때문에 NFT가 실질적으로 출시가 되었을 때 폭발적인 반응이 당연히 예상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오픈시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NFT 중에 하나고 이제는 레딧은 당당하게 웹3 커뮤니티의 또 다른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됐고 센트럴 파티였던 이 중앙집권형적인 플랫폼이 자연스럽게 자기주도적으로 웹3 쪽으로 넘어왔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크리에이터가 그럼 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형태로 말씀드리면 이제 디지털 거버넌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애초부터 블록체인이라던가 다양한 기술들의 총합이 처음부터 인터넷은 애초부터 이제 센트럴 파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제 탈중앙화로 설계가 됐던 네트워크였습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들이 중앙에서 쌓이고 관리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ISP 이제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인터넷이 본의 아니게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중앙 집권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좀 더 장세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텍스트 기반의 다큐먼트로 했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될 요소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가 점점 파일업이 되고 쌓이면서 이제는 이제 데이터를 주도해서 관리하고 그걸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나서 이제 기존에 있는 크리에이터 역할을 했던 그 웹의 참여자들이 이제 웹 3.0이라는 거대 담론을 들고 나와서 이제는 원래의 목적이었던 탈중앙화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다시 가지고 오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현재 인터넷의 그 다음 트랜지션으로 많이 개발, 연구, 실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서 좀 더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블록체인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네트워크상에 올라가는 그 시점이 이제 좀 더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지오스페이셜은 이제 시만텍이랑 이제 스페이셜 웹이라는 더 큰 형태의 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 크리에이터들이나 참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커뮤니티 주도형 네트워크입니다. 어느 한쪽에 종속되지 않고 플랫폼은 대부분 다 종속화 성향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 자신들의 데이터가 누군가에서 관리되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웹3에서 진정한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이제 자신의 데이터는 자신이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오너십이라든가 파생되는 모든 컨텐츠에 대한 2차, 3차 소비까지도 결국은 최초의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웹3는 지금 아직은 얼리 스테이지지만 이제 좀 더 많은 커뮤니티에 참여, 특히 레딧 같은 굉장히 유명한 커뮤니티가 웹3로 피버팅을 해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제 다른 커뮤니티들도 따라오기 시작할 것이고,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이제 완전히 인수를 마친 트위터 같은 경우도 NFT 마켓플레이스와 유사한 역할, NFT의 트레이딩도 트위터를 통해서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이틀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는 이제는 제 생각에는 그 어느 산업보다 빠르게 이제 성숙한 시장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좀 더 명확한 인센티브 구조, 투명하게 제공되는 리워드라든가 오너십, 그리고 다양하게 합종 연행을 통해서 콜라보레이션이 크리에이터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면 더 빠르게 좋은 의미에서 성숙한 시장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본인이 주도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본인이 주도해서 참여자 및 컨텐츠에 대한 소비, 형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뭐 과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크리에이터 위주로 돌아갈 방향이 결국은 만들어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차적으로 크리에이터가 처음 진입을 해서 크리에이터로서 영역을 확정하는 부분이 이제 흔히 아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소셜 미디어가 가장 진입하기 좋은 툴입니다. 거기서 포스팅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생각이라던가 본인이 만든 영상들을 자연스럽게 포스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좋아요라던가 퍼가요 등의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받고 이제 크리에이터라던가 디지털 이제 네이티브로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와 이력이 쌓이면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역할을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팔로우라던가 이제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트위터, 링크드인 같은 다른 이제 커뮤니티 기반의 소셜 미디어도 따라오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트위치랑 스냅챗이 굉장히 많은 수익 구조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에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린 게 이 레이어 2의 여러 가지 유명 플랫폼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이제 크리에이터들 스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수익 구조라든가 원하는 형태의 컨텐츠, 그리고 컨텐츠 홍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중앙 집권화된 센트럴 파티의 허락을 받거나, 특히 최근에 애플이 NFT에 대한 굉장히 반 NFT적인 정책을 내놨듯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플랫폼의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지금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것은 레이어 3의 비즈니스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1인 기업이라던가 거의 뭐 웬만한 명성을 지닌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조 단위로 움직이는 영향력을 펼치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하게 크리에이터 기반을 떠나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1인 기업이 되고 이제 본인을 브랜드하고, 이제 특히 해외 같은 경우 이제 패트로니지라고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만드는 모든 브랜드는 기업에서 출시하는 브랜드와 동일한 선상에서 소비가 되고 전파가 되고 프로모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팬들을 직접 관리를 하고 팬들에 대한 뭐 커뮤니티라던가 뭐 다오 형태의 여러 가지 협약체들을 본인이 구성을 하고 이제 마음이 맞는 크리에이터와 함께 더 많은 커뮤니티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양산을 해 나가는 게 현재 웹3로 가는 크리에이터들의 가장 발빠른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크리에이터들 위주로 돌아가는 생태계를 봤을 때 결국 자신이 기존에 만들었던 컨텐츠에 대한 리브랜딩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웹3에서는 크립토로 당연히 시작을 하지만 크립토는 현재 크리에이터들에게 이제 결제 수단 아니면 자신의 데이터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툴로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NFT는 여러 가지 PFP 형식이나 게임에 여러 가지 쓰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본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건 자신들의 그런 재능이라던가 자신들의 그런 예술적인 면들을 쇼케이스할 수 있는 디지털 컬렉터블 형태의, 실제로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소더비나 크리스티 같은 옥션 하우스에 경매를 하고 누군가에게 팔린 다음에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서 역사에 기록이 되었듯이 크리에이터들 역시 자신이 가진 디지털 아트나 자산들을 컬렉터블 형태로 제공을 하거나 거기에 따른 이제 본인의 그런 브랜딩,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 영역에서 확장되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을 스스로 지키고 자신들의 그런 디지털 애셋을 좀 더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어 1이라는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토콜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결국 퍼블릭으로 가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퍼블릭으로 가면 이제 진정한 이제 탈중앙 생태계를 본인들이 꿈꾸고 있고 이제 패트로니지나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디파이 그리고 게미파이 NFT 형태의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이 주도하는 길드나 다오를 만들고 거기서의 커뮤니티 빌딩을 통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게 현재의 크리에이터들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다 아시겠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영상이나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이 되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트랜잭션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로열티라던가 2차, 3차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수익 형태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봤을 때는 이제 웹3의 가장 큰 매력도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수익 구조라면 언제든지 자신은 작품에 대한 출시라던가 다양한 협업에 대해서 열려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이제 그 크리에이터의 영역에서 이제 팬들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더 고도화된 컨텐츠를 함께 참여해서 만들고 심지어 팬들이 팬아트 형태로 콜라보를 하거나 아니면 다오를 형성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포저를 제안을 한다던가 보호팅을 통해서 크리에이터에 더 많이 힘을 실어주는 거버넌스 체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팬 인게이지먼트나 팬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더더욱 웹3에 웹2에 있는 기반의 솔루션과 더 많이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어딘가에서 자신이 정하지 못하는 수익 구조라면 이제는 많이 공감할 수가 없다라는 게 현재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공론화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음 세대의 웹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트워킹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뭐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뭐 3D라든가 5G 기술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당연히 IoT는 이제 집안에 있는 주방 가정이나 생활 가정에서 모든 것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컨텐츠가 AI입니다. 이제 인공신경망 기반의 시만텍 웹이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블록체인에서 보여지는 데이터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는 AI와 이제 합쳐졌을 때 이제 굉장히 빠른 웹3 생태계에서 네트워크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인 부분 그리고 디지털적인 부분 그리고 생물학적인 부분까지도 이 다양한 시만텍 웹을 통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이 주도하는 생태계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당연히 레이어가 간단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 사이에 다양하게 작동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하면 언젠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관리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데이터를 관리하는 플랫폼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데이터를 모조리 뺏기거나 분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컨텐츠가 가장 중요한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이제 웹 3.0의 다양한 레이어를 통해서 뭐 원하면 UI, UX 부분에만 신경을 쓰고 애플리케이션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느 누군가의 심사를 받지 않고 내놓고 이미 거기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나 팬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신뢰성이라던가 다양한 뭐 작품에 대한 검증 이제 꼭 우호적이지 않더라도 어쨌건 자신들과 같이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이제 웹3에서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좀 더 자유롭게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영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크리에이터가 이제 자신의 생태계를 구축할 때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는 쪽으로 이제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발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크리에이터와 직접 접속을 하지만 이제 크리에이터 본인도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가진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네트워크가 본인을 따라오게 되는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현재 미국이랑 타 영미권 국가에서 열심히 연구 중인 6G 같은 경우도 현재 5G의 테라바이트 데이터 전송률을 페타바이트 수준으로 올렸을 때 이제는 이동하면서 크리에이터들이 산출물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받고
이제 정말 움직이면서 네트워크 자체가 모빌리티 형태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인공신경망을 닮은 시만텍 웹이랑 이제 공간에 대한 제약을 없애는 스페이셜 웹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은 이제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움직이는 상황대로 자신의 가는 동선대로 다양한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본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라던가 커뮤니티와 함께 소통을 하고 더 많은 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이제 결국에는 뭐 빠르면 10년 안에 늦어도 20년 안에는 이러한 형태의 크리에이터 생태계랑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세대들이 이제 크리에이터로서 역할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실버 세대 같은 경우도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봐도 꼭 젊은 세대들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도 이제 40, 50대 이상 된 분들도 많고 심지어 실버 세대까지도 실버 세대만이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웹3가 좀 더 보편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면 이제 다양한 연령층이 자신이 가진 독창적인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올리고 데이터 관리라던가 컨텐츠에 대한 침해당한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본인이 원하는 상황에서 원하는 곳으로 가서 다양한 컨텐츠를 소비를 하고 생산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통해서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앞으로 크리에이터로서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웹3 그리고 크리에이터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주 꼼꼼하게 훑어주셨는데요. 디지털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고 또 거시적으로 웹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공유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예측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